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국내 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이 제20대 대선 때와 비교해서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낙선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정치TV 산하 한국정치연구소는 이번 제21대 대선이 끝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올해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당이 올린 득표율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음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좌파 성향의 정당인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대 대선 때의 득표율 47.83%에 비해서 1.59%포인트가 상승한 것입니다. 둘째, 우파 성향의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41.15%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대 대선 때의 득표율 48.56%에 비해서 7.41%포인트가 하락한 것입니다. 셋째,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8.34%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대 대선 때 제3정당인 정의당의 득표율 2.37%에 비해서 5.97%포인트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대선 때 민주당은 17개 광역선거구에서 평균 1.59%포인트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선거구에서 평균 7.41%포인트씩 득표율이 감소하면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비자비우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지지했던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은 이번 대선 때 제20대 대선 때 정의당보다 약진했습니다. 실제로 개혁신당은 17개의 광역선거구에서 제20대 대선 때 정의당이 올렸던 득표율 2.37%보다 평균 5.56%포인트가 높은 평균 7.9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17개 광역선거구에서의 득표율 변화가 이번 21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힘의 패배, 개혁신당의 약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 각 정당의 17개 광역선거구의 대선 득표율은 제20대와 제21대 두 차례 대선에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정치연구소에서는 각 정당이 제20대 대선과 제21대 대선에서 얻은 17개 광역선거구의 득표율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1. 민주당 17개 광역선거구 중 14곳에서 득표율 상승, 텃밭 3곳에서는 하락. 먼저 민주당은 지난 제20대 대선 때 전국 17개 광역선거구 중 7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의 득표율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대선 때는 전국 17개 광역선거구 중 11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의 득표율을 앞질렀습니다. 이번 제21대 대선 때 민주당이 추가로 국민의힘을 앞지른 광역선거구는 서울시, 대전시, 충북, 충남 등이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제20대 대선 때 득표율과 제21대 대선 때 득표율은 각 광역선거구에서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서울시 1.43%포인트 증가, 부산시 1.94%포인트 증가, 대구시 1.62%포인트 증가. 인천시 2.77%포인트 증가, 광주시 0.03%포인트 감소, 대전시 2.1%포인트 증가, 울산시 1.74%포인트 증가, 세종시 3.72%포인트 증가, 경기도 1.3%포인트 증가, 강원도 2.37%포인트 증가, 충북 2.37%포인트 증가, 충남 2.68%포인트 증가, 전북 0.35%포인트 감소,
전남 0.23%포인트 감소, 경북 1.72%포인트 증가, 경남 2.16%포인트 증가, 제주도 2.16%포인트 증가. 이런 민주당의 득표율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민주당이 지난 제20대 대선 때에 비해서 이번 제21대 대선 때 14개 광역선거구에서 득표율이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17개 광역선거구 중 광주시와 전북, 전남 등 3곳에서는 득표율이 하락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제20대 대선 때 민주당의 득표율이 하락한 3곳은 모두 민주당에게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인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최대 정치적 기반이라고 하는 광주시, 전북, 전남에서 유독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제21대 대선 때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고른 비율로 득표율을 추가한 것은 민주당이 지지율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지지율과 득표율 상승 추세가 앞으로 실시될 선거에서도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훨씬 유리한 정치적인 위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들 14개 광역선거구의 고른 득표율을 기반으로 삼아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원,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등 6개 광역선거구를 집중 공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광주, 전북, 전남 등 우리나라 서부 지역의 견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강원, 대구, 경북, 경남 등 국민의힘 지지세가 우세한 동쪽 지역을 공략해 나가는 것을 서세동점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세동점으로 국민의힘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동쪽 지역의 광역선거구에서 지지율을 역전시키는 것이 향후 민주당의 기본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